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가구와 인테리어 업계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마포구가 마포 순환열차버스 사업을 추진합니다. 충청북도가 민선 8기 도정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제14회 광주 비엔날레가 개막식을 갖고 94일간의 항해를 시작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역사인식에 바탕한 미래 설계로 도정 활력을 도모합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가구와 인테리어 업계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매출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면서 월세를 내지 못하거나 폐업하는 점포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가구 매장이 밀집해 있는 광주 신창동 가구의 거리가 한산합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함께 이사 수요가 줄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구를 보러 오는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기 때문입니다. 버티다 못해 폐점을 하거나 가게를 내놓은 점포만 올 들어 벌써 5곳에 이릅니다. 인근 점포들 역시 다른 비용을 줄여가며 근근히 버티는 실정입니다. 거의 반토막 났다는 데도 있고 거의 80% 떨어졌다는 데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도 거의 매출 자체를 따지면 거의 한 60%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테리어 업계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연말까지는 간간히 리모델링 수요라도 있었지만 올해는 그야말로 매출이 없다시피 한 실정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자재값과 제품값 인상폭을 가격에 반영할 수 없어 마진율마저 더 떨어졌습니다. 월세를 내지 못한 지도 오래입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직원이 없는데도 내가 가져가는 것도 없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언제까지 가야 하는지, 언제까지 버텨야 하는지 그것도 답이 안 나올 정도니까. 부동산 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이사와 리모델링 수요가 크게 줄면서 가구와 인테리어 업계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마포구가 마포 지역 곳곳에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두루 체험할 수 있는 마포 순환열차 버스 사업을 추진합니다. 마포 순환열차버스는 열차 모양을 한 소형 버스로 마포의 주요 관광지점을 잇는 관광순환버스 사업입니다. 이는 마포의 주요 명소 간 연계 이용을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 중이며 관광객들이 지역 곳곳을 방문하도록 해 골목상권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은 검토 단계에 있으며 더 나은 마포 순환열차버스를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사업 설명회 등을 통해 사업의 발전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고 올해 4월까지는 로드맵 수립 및 사업 타당성 분석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2일 구상 중인 노선에 대해 현장 답사를 실시하며 직접 현장을 확인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군은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하반기에 시범 운영을, 내년 정식 운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중간처리장 소각제로 가게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데요. 플라스틱, 폐지, 스티로폼 등 일상 속 다양한 재활용품을 가져와 간단히 분리배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이용 방법 전해드립니다. 우선 분리배출에 앞서 CO2CO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현장에서 재활용품 무게를 측정하고 앱에 무게를 입력하면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즉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안에는 세척 공간이 따로 있어 음식물 또는 이물질이 묻어 있을 시 세척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세척된 투명 페트병은 병 입구가 아래로 가게 한 후 투명 페트병 분쇄기에 넣으면 처리 가능합니다. 이때 분쇄된 페트병은 옷 등으로 제작됩니다. 한편 캔은 압축기에 넣기만 하면 처리가 가능하며 압축된 캔을 통해 물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스티로폼은 스티로폼 처리기를 통해 크기를 줄일 수 있으며 플라스틱 원료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남은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함을 통해 분리배출하면 됩니다. 재활용 중간 처리장 소각제로 가게를 통해 효율적인 분리배출과 보상을 함께 챙길 수 있길 바랍니다. 이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미국 청소년을 초청해 대구 청소년들과 지역의 문화를 체험하고 소통하는 국제 교류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대구시가 7일부터 8일 양일간 미국 청소년을 초청해 대구 청소년들과 지역의 문화를 체험하고 소통하는 국제 교류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한미청소년 국제교류단은 대구시와 미국 뉴욕, LA, 미줄러 등 세계 도시의 청소년 48명, 양국 청소년 지도자 1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양국 청소년들은 대구시청을 방문해 홍준표 대구광역시장과의 대화로 유쾌한 시간을 갖고 한국 테마파크인 땅땅치킨랜드, 이월드, 앞산공원 등 지역 명소를 탐방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양국 청소년들이 서로 소통하며 우위를 다졌고 대구 청소년들의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익히고 청소년 국제대사로서 역할을 하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대구시가 보건의 날을 맞아 보건의료 분야 유공자 등 2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1회 보건의 날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대구시가 보건의 날을 맞아 7일 대구의료원에서 보건의료 분야 유공자 등 2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1회 보건의 날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기념식은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열리는 행사로 그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한 지역의 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 등 보건의료 분야 관계자들과 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구시는 올해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세대별 맞춤형 건강지원 등을 추진해 건강 증진에 더욱 노력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군이 지역 주민의 건강과 지역 보건 증진을 위해 녹색병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3일 군청 소회실에서 평창군 보건 관계자들과 녹색병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보건 증진을 위한 의료 협력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일반 진료 비급여 항목의 본인 부담금 감액과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외국인 노동자 진료비 지원 등에 관해 협약했습니다. 이번 협력을 통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통한 의료 인프라 강화와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군청 소회실에서 협의체 회원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표협의체 정기회의를 갖고 총 9명의 신규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민간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평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민간위원장에는 이효석 평창군 사회복지협의회장이 선출됐습니다. 위원장은 향후 2년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힘쓰게 됩니다. 이효석 민간위원장은 지역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다양한 복지 시책을 펼쳐나가 지역 주민의 복지 체감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청북도의 새로운 이름을 찾기 위한 공모에서 중심에 서다가 대상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상 수상작인 중심에 서다는 충청북도가 지리적 위치와 사회 전 분야, 국내외 위상 등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상작은 대한민국의 중심을 넘어 세계의 중심으로 나아가겠다는 충북의 비전과 모든 분야의 중심으로 우뚝 서겠다는 충북의 목표를 잘 제시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수의 브랜드 위원들은 최근 영어 위주의 슬로건이 난무한 가운데 한글이 가진 매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충북이 나아가고자 하는 지향점을 보여주는 슬로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충북도가 민선 8기 도정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민선 8기 충북도는 대한민국의 중심, 중부내륙 시대 개막이라는 미션 아래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충북을 비전으로 설정했습니다. 또한 5대 도정 목표와 15대 추진 전략에 부합하는 세부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도는 GRDP 100조 원 달성과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20% 감축, 지역 발전 지수의 전국 상위권 진입 등을 도정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아울러 10대 선도 과제로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과 중부내륙 지원 특별법 제정,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도심 통과 등을 선정했습니다. 도는 로드맵을 차질 없이 이행해 충북이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중심에 서게 되고 당당히 중부내륙 시대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북도가 민관합동 정책 포럼을 개최하고 충북 관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특강이 진행됐으며 관광 분야 전문가 3인의 토크 콘서트가 이어졌습니다. 관광정책 개선 방안과 최근 관광 트렌드 등 다양한 화두를 다룬 이번 포럼은 청중과 소통하는 형식으로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도는 식전 행사에서 시군의 관광정책 및 주요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추진 전략을 공유했습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상북도가 농업 대전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 유통정책자문기구인 경상북도의 농식품유통혁신위원회 제3기 출범식을 진행했습니다. 본위원회는 학계, 유관, 연구기관, 농기업, 농업인 등 분야별 전문가 70명으로 구성됐으며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합니다. 제3기 위원장에는 농촌진흥청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을 역임한 지역 출신 김재수 전 장관이 연임하게 됐습니다. 이날 출범식에는 그동안 위원회가 추진한 성과와 제3기 위원회 추진 방향에 대한 동영상을 상영하고 새로 위촉된 김재수 위원장을 비롯한 신임 위원들에게 위촉패를 수여했습니다. 한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전환 시대의 농업의 첨단화 및 농식품 산업화, 유통구조의 디지털화 등을 통한 한국 농식품 세계화에 위원회가 앞장서 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가 퇴계선생 마지막 귀향길 재현 행사의 마지막 구간으로 삽골제에서 도산서원까지 마지막 걷기에 이어 폐막식을 진행했습니다. 퇴계선생 마지막 귀향길 재현 행사는 45명으로 구성된 재현단이 퇴계선생의 발자취를 따라 지난 3월 27일 서울 경복궁을 출발해 4월 9일 안동 도산서원까지 5개 시도 17개 시군구를 거쳐 걸어오며 퇴계선생의 참뜻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간별 주요 일정으로는 봉은사에서 원명 스님의 차담회와 퇴계가 도산으로 간 까닭을 주제로 배병삼 교수의 강연도 있었습니다. 폐막식에는 귀향길 재현을 경험한 재현단을 대상으로 소감문을 평가해 시상했고 270km를 끝까지 걸어온 참여자에게는 안동 지역 관광 숙박권을 제공했습니다.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제14회 광주 비엔날레가 개막식을 갖고 94일간의 항해를 시작합니다.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개를 주제로 전 세계 79명 작가들의 다양한 시선으로 시각화한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제14회 광주 비엔날레에 화려한 막이 올랐습니다. 이번 비엔날레 주제는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개로 물이 가진 가능성과 다양한 속성들이 던지는 메시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서로 다른 세대와 문화적 배경, 출신지를 갖는 전 세계 79명 작가들의 작품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원로와 신진 작가, 여성과 원주민 출신 등 다양한 스펙트럼의 작가들은 해체와 저항, 탈식민주의, 연대와 포용 등의 메시지를 고루 던지며 관객들을 사유의 세계로 이끌어갑니다.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개라는 주제 아래 전행성적 사회 담론을 예술로 표현함으로써 세계 비엔날레 역사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광주 비엔날레는 세계적 기후 문제에 대응해 친환경 목재를 활용하고 전시관 내부 가벽 설치도 최소화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뿐 아니라 국립광주박물관, 무각사,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 예술공간 집 등 광주 도심이 전시관으로 꾸며집니다. 특히 국외 유수 문화예술기관이 광주 시내 곳곳에 구현한 국가관, 파빌리온 프로젝트에선 역대 최대 규모 참가국 9개 나라 예술의 생생한 현주소를 볼 수 있습니다. 아침 8시 반 이전 조기 등교와 야간 자율학습을 놓고 광주 교원단체들과 교육청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교원단체는 교육청이 강제 금지 지침을 폐지하면서 사실상 일선 학교들이 조기 등교와 야자를 강제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주교사노조와 전교조 광주지부가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을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노동청에 고소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두 교원단체와 협의 없이 단체 협약에 명시된 지침을 일방적으로 폐지했다는 이유입니다. 그동안 단체 협약에 명시된 지침을 통해 야간 자율학습이나 조기 등교 등을 금지해왔는데
새 교육감 들어 광주시 교육청이 이 지침을 없앤 겁니다. 교원단체들은 강제하면 안 된다는 지침이 사라지자마자 일선 학교에서 야자나 조기 등교를 강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교육 공동체 날이 존재했었는데 그것도 뭐 학교 자율적으로 운영해라 라고 했는데 막상 학교 자율로 가보고 보니 어떻게 됐냐면 그 시간에 다시 야간 자율학습이 생겨나고 방과후 수업이 다시 생겨나게 된 거죠. 실제로 광주 지역 인문계 고등학교 10곳 중 4곳이 이번 학기 조기 등교나 야간 자율학습을 도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노조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뿐 노조와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했다는 입장입니다. 또 지침을 통해 자율학습을 금지하는 건 공부하겠다는 학생의 학습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희망하지 않는 학생은 절대 강요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런 학생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 했을 때 우리가 지도를 나가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셨고, 학생의 학습 선택권을 놓고 교원단체와 교육청 사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매화와 산수유에서 벚꽃으로 이어진 남도의 봄꽃 축제가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천사의 섬 신안 임자도에서 튤립 축제가 임자대교 개통 이후 처음으로 막을 올렸고, 선도의 수선화 축제와 목포 유달산 축제가 잇따라 펼쳐지고 있습니다. 신안군 임자 태강해수욕장을 끼고 조성된 3만 평 규모의 튤립 공원, 산뜻하게 단장된 탐방길과 잘 정비된 꽃밭이 시선을 붙잡고 30여 종에 이르는 형형색색의 튤립 100만 송이가 술을 놓은 듯 심어져 탄성을 자아냅니다. 제가 전에 왔을 때는 배를 타고 와서 조금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지금은 다리가 생겨서 더 편하게 올 수 있었고요. 규모도 예전과 다르게 훨씬 커져서 코로나로 인해 4년 만에 개최되는 튤립 축제는 중단된 동안 다리가 개통돼 한 차원 달라진 힐링 축제로 손님 맞이에 나섰습니다. 또 이제 파도 소리가 들리고 새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또 밤이 되면 별밤이 영롱한 그런 자연과 같이 접목된 그런 아름다운 축제 정리에서 여기 오시면 이제 힐링할 수 있는 한적함과 여유로움이 묻어나는 신안의 작은 섬 선도. 마을 전체가 온통 노란 수선화로 물결을 이루고 선착장에서부터 이어지는 수선화 단지는 주변의 청보리밭과 어우러져 노란빛을 더합니다. 지난 2018년 조용하게 시작된 수선화 축제는 배편을 이용해야 하는데도 입소문을 타고 찾는 이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벗어나서 이 아름다운 선도에 와가지고 수선화 핀 노란색 물결 속에 아이와 같이 산책하고 생각도 하면서, 목포에서는 가뭄 속 단비를 머금은 유달산꽃 축제가 시작됐고, 완도 청산도에선 유채꽃을 배경으로 2023 슬로걷기 축제가 한 달간 이어집니다. 최근 봄철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아지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실 겁니다. 지자체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안심 승강장을 만들고 있는데요. 취재진이 확인해보니 4곳 중 1곳은 고장나거나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광주 남구의 한 미세먼지 안심 승강장입니다. 미세먼지 측정 센서가 꺼져 있습니다. 북구의 또 다른 안심 승강장입니다. 이곳 역시 미세먼지 측정 센서가 꺼져 있습니다. 센서가 감지한 공기의 질에 따라 청정기가 가동되기 때문에 센서가 꺼져 있다면 안심 승강장 자체가 무용지물이 됩니다. 현재 광주 5개 자치구에 설치된 미세먼지 안심버스 승강장은 모두 19곳. 지난 2020년부터 미세먼지로부터 노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스 형태의 안심 승강장을 만들었습니다. 들어간 예산은 한 곳당 최대 5천만 원, 모두 10억 원 가량입니다. 하지만 만들어만 놓고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다 보니 전체 19곳 중 5곳, 그러니까 4곳 중 1곳꼴로 고장난 채 방치돼 있었습니다. 정기 점검을 하지 않고 고장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 수리하는 구조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고장난 채 방치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주민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이제 그 수리를 의뢰하기도 하고요. 정기 검사가 이게 따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안심 승강장. 시민들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수 국가산단 금호석유화학그룹 4개사가 원도심권 경로당에 맞춤형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전달된 후원 물품은 총 1,700만 원 상당으로 냉장고와 김치냉장고, 텔레비전, 보일러 등 경로당별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해 품목을 구성했습니다. 여수시는 전달받은 후원 물품을 원도심권 경로당 14개소에 배부해 훈훈한 이웃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한 미래 설계로 도정 활력을 도모합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도정 현안 및 정책 공유 회의를 통해 지난달 중국 출장 관련 후속 조치를 당부하며 교류의 역사를 되새기며 복원을 넘어 현재와 미래 세대에게 새로운 길을 안내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국 산둥성과 하이난성의 역사 교류 의미를 되짚으면서 후속 작업도 당부했습니다. 이어 신규 항로 개설 절차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 해수부와 실무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하이난성이 제주를 벤치마킹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사례를 언급하며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현장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츠프린 원장을 초청해 특강을 진행할 계획도 시사했습니다. 한편 제주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중국 관광객 300만 시대의 부활을 비롯해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과 숙박업소, 주요 관광지, 시설, 음식점 등의 관광 수용태세 점검도 요청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SK수펙스 추구협의회가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제주도가 SK수펙스 추구협의회와 사회적 가치 고도화 및 환경사업 추진을 위해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식은 제주도립무용단의 태평성대, 섬의 몸짓 문화공연을 시작으로 인사말, 업무협약 체결 등이 진행됐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제주의 사회적 경제가치 확산을 위한 SK수펙스 참여에 감사를 전하고 사회적 경제가치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SK그룹은 사회적 기업 전문 쇼핑몰 입점을 지원해 제주 지역 사회적 경제기업의 매출 증대 등 질적 성장을 견인할 방침입니다. 현존하는 금속활자 인쇄본 가운데 가장 오래된 직지심체 요절이 반세기 만에 수장고를 나와 전 세계 관람객과 만납니다. 프랑스 파리에 있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현지 시간 12일부터 7월 16일까지 열리는 인쇄하다 구텐베르크의 유럽 전시에서 직지를 선보이는데요. 이번 전시를 통해 우리 금속 인쇄술의 우수성이 널리 알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